한밤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간밤에는 지수가 살짝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 ADP 민간고용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나쁘지 않다는 의미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수치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만큼 고용시장이 워낙 강했다 보니 거기서 임금의 상승률이 있었고요. 임금 상승에 따른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고용의 신규 일자리도 좀 줄어들고 어저께 발표된 졸트 같은 경우에도 구인이나 특히 구인수 같은 것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날 밤에 나올 고용보고서가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제도 예상보다 좀 적은 소위 신규 구인수가 나왔고요. 오늘 발표된 ADP 민간 일자리도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신규 일자리도 마찬가지가 적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가장 관심권이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영향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요. 신규 일자리는 19만 건을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달에 15만 건이었고요. 실업률은 전월과 똑같은 3.9%로 일단 컨센서스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었는데요. 이번에는 0.3%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4.1% 증가했으니까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시장은 다양한 예상치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수치의 높고 낮음보다는 컨센서스 대비 좀 더 높게 나오냐 아니면 수치가 낮게 나오냐 아니면 그 일치하는 거에 따라서 주시장은 일정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이번 주 1년의 흐름같이 예를 들어서 신규 일자리가 19만 건이 예상됐었는데 19만 건 이하, 18만 건 이하 나오면 오늘과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것으로 내려가면서 다음 주에 있을 때 소위 CPI 발표에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큰 틀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와 미국 완전 천양차입니다. 지금 미국은 모든 것이 지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씩 낮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뭔가 더 활성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일단 그 생각 자체가 미국과 한국은 많이 다르다는 그 생각부터 좀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에서 흐름만 잠깐 살펴보면요. 10년물 금리는 4.1% 초반까지 내리면서 연일 집권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달러는 워낙은 금리랑 같은 방향을 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달러가 또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달러 원도 여전히 1,3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 금 같은 경우는 워낙 지난주 말 이번 주 월요일까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금은 조금 2,025달러로 아주 강했던 흐름에서 약간은 숨이 좀 죽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난리 나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은 오늘도 44,000달러까지 거래 시간에 또 터지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는 44,000달러 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섹터별로 보면은요, 11개 섹터 중에서 7, 8개가 좀 내려갔고요. 그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오늘 기술주도 0.7% 하락폭이 제법 깊었습니다. 한편 주요 종목 중에서 테슬라 이틀 연속 반등했는데요. 테슬라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대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RWD 모델이죠. 약간 운행 거리는 약간 짧지만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때문에 RWD 모델인데요. 그걸 디스카운트가 10% 재고 있는 거를 10%까지 좀 가격을 내려고요. 이번에 보조금이 1월 1일부터 약간 보조금이 조정되면서 보조금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약간 차량 구입하는 분들이 조금 비싸게 사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걸 맞춰서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 어쨌든 우리로서는 부러운데 물론 세전 가격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보조금 다 받으면 27,590달러.
한국 돈으로 한 3,400 정도 되는 가격에 테슬라 모델 3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에 아마 테슬라의 주문이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겠고요. 하나 더 이제 테슬라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좀 저렴이 모델이요. 모델 2라고도 알려지고 있는 것들인데 미국 달러로 25,000달러 이하 자동차는 뭐 멕시코에서 하나, 인도에서 한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워낙 2021년부터 나왔고 2022년에 상해 공장에서 하려다가 이제 보류됐었는데요. 지금 상해에서 3단계 그 생산 설비를 갖추면서 25,000달러짜리 모델 2를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일부 중국 언론의 단독 보도도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용이 계속해서 좀 쿨다운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급격하게 또 떨어지면 또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까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테슬라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도 좀 나타났고요. 비트코인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켓엑세스, 또 하나의 금리 하락 수혜주. 보니까 채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더라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보이는데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한 3번 정도 소개해드렸고 특히 10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이 코너를 통해서 올 봄부터 많이 했던 기업 중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CBOE 글로벌이라는 기업이죠. 옵션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그래서 빅스로 아니면 그걸 이제 거래시키는 것이 CBOE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선물 쪽에서는 선물이나 상품 쪽에 많이 하는 것이 C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상장돼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의 변동성랑 상관없이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한 거래가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버는 회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CM이랑 CBO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계속 파상 최고가를 갔던 흐름입니다. 잠시 후에 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마켓 액세스라는 회사를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의 이제 금리 하락을 기대하면서요. 특히 올해부터 수많은 한국 분들이요. 우리나라 T-엘리트라는 채권 20년 이상 채권 ETF 그리고 또 그거의 3배짜리를 갖고 있는 TMF를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TMF 보유 물량의 한 15%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레버리지 상품을 선호하시는데요. 사실 한 발짝만 물러서 보면 그런 거에 어떤 방향성을 상회할 수 있으면서요. 오히려 훨씬 안전한 그런 기업들도 꽤 있다는 것에 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ME 그룹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스닥 기업도 마찬가지, 그 CBOE, 마켓 액세스도 마찬가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래소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거래소, 한국 거래소는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지만 거래소가 만약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런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주식 거래할 때 마찬가지지만 주식 거래는 우리나라 건당 얼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퍼센트를 받습니다. 모든 증권사가요. 외국은 이제 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버는 것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CM이라든가 CBOE, IC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채권에 여러분 진짜 관심 있으시다면 마켓 액세스라는 기업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켓 액세스라는 건요. 개인보다는 기관 주체가 되는데요. 금융기관의 채권 거래를 위한 전자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채도 거래하고요. 국가에서는 국채도 거래하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뮤니시퍼리라고 해갖고 각 시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도 서울시 채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투기 거래 채권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머징 마켓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을 거래하는 쉽게 해서 전자거래 플랫폼을 마켓 액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는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 플랫폼에서 다 거래시키면 이 안에서 사거나 파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거나 팔 때마다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수수료 대비.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들 모든 관전 포인트, 쉽게 얘기해서 거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11월에 이 회사도 매달 이제 채권 거래 상황을 발표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켓 억세스 회사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는 것도 있겠지만 채권 거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예전에 작년 대장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요즘 채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 채권 거래가 이 마켓 억세스를 통한 채권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는요, 전년 동기 대비 9.3%가 늘어났고요. 10월 대비는 무려 13.4%가 늘어났습니다. 거래도 늘고 가격도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돈을 더 버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이제 내년 1월 23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당 이익은 1.5달러, 매출은 1,66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분기별 매출 및 추이 전망 보시면 2023년 지금까지 발표된 3분기까지 발표됐는데요. 2023년의 레벨보다 2024년에 이건 매출인데요.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이 커졌다라는, 채권 가격이 비싸졌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떤 주식인 간에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요. 이 단점은 과거 지금까지 실적으로만 봤을 때 보면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습니다. CM이라든가요, 그리고 IC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거래소,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그 뉴욕 증권 거래소가 갖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PR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난 실적과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아직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는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히 단점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채권의 시장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11월 이후에 보면 업데이트된 가격이 없고 지난 실적까지도 보면 줄줄이 목표 주가를 내렸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이런 약간의 리스크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라든가요, 사업 어떤 구조, 이익 전망 같은 걸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주가를 한번 보겠는데 이게 다 올 봄부터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것들인데요. 똑같은 논리로 플랫폼입니다. 하나는 선물 옵션, 이런 쪽에 주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CME 그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물이라든가 상품 위주 거래, CBOE는 옵션을 주로 하는 건데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겠고요. IC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기업입니다. 거래소들 모아놓은 기업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최고가 수준을 가고 있는데 지금은 마켓 억세스 같은 걸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굳이 채권 3배짜리 이런 ETF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라든가 자산운용사 같은 블랙락이라든가 찰스석 같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심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소 기업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마스터카드입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선물이 왔어요. 배당을 16%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도 11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말이니까 또 배당주 잘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스터카드가 배당을 또 16%나 인상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주 친화의 진심인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많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마스터카드도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계속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주당 57센트를 그동안 배당을 지급했었는데요. 어저께 66센트로 16%나 올려놨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자사주를 110억 달러의 매입도 승인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그동안 어느 정도 배당을 인상했냐면 최근 4년 동안요, 연평균 13%가 넘는 배당 인상했고요. 최근에는 뭐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 이번에까지 포함해서 연속으로 16%까지 인상했습니다. 제가 이런 배당을 소개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씩 올라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이 10%, 15%씩 꾸준히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만큼 지금 배당을 이렇게 늘려주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바탕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만 하더라도요.
총 72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주식수는 약 2%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보여드렸던 오토존보다 약간 적지만요. 주식수가 올해도 이미 2%가 감소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가 늘어났다는, 역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최근 6년 동안 약 38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했고요. 기존 계획 중에 아직 35억 달러가 아직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어저께 발표를 통해서 110억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주 친화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상장 주식시에서 그중에서 얼마만큼 자사주를 매입을 했느냐.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우리나라에서 별로 더하지 않는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주 환원율도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 바로 이 회사 마스터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금융업의 성격이 짙지만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마스터카드 중에 한 주식을 여러분 갖고 가시는 것이 늘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는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정리 깔끔했네요. 자,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헤드라인은 젯바운드 위고비 나와. 위고비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젯바운드가 뭐냐면요. 일라이릴리의 비만 신약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젯바운드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고비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고비보다 더 좋다는 얘기는 한 언론에서 나왔는데 물론 이게 다 공식적으로 건 아닌데 체중 감량이 한 30%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1월 20일경에 아마 이제 FDA에서 최종 승인이 났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해서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일부는 6개월, 1년째 기다렸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뉴스에 여러 가지 나던데요. 여하튼 물론 이제 당연히 처방을 받으셔야죠.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은 상태에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브랜드를 보면 젯바운드라는 것이 일단 어제부터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야 무려 이 시장 하나만으로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너무 지나치는 기대감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경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무제품이 나올 때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먹는 약으로 시도했다 파이자가 지난 주말에 일단은 한번 테스트가 좀 좌절됐기 때문에 당분간 노보노디스크랑 이런 일라릴리의 독주 체제가 독과점 체제가 더욱더 강화될 여지는 분명히 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그런 FDA에서 최종 승인 난 이후에 오히려 약간 쉬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약간 쉬고 있지만 워낙 장기적인 성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속적인 관심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ETF로 이제 투자하시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ETF는 딱 그거에 맞는 ETF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도 아마 조만간 이런 출시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는 PPH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제약업체의 ETF인데요. 워낙 비중이 커서 그런지 일라이레비랑 노보노미스크가 두 개 합으로 한 15% 이상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PPH를 위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두세 개 정도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일반 의약품이 있고 병원 약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일반 의약품 여러분들이 일반 감기약 소화제는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도 의사선생님 같은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시장 규모인데요. 미국에서 워낙 연세가 들었으면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노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소위 처방전 시장이 급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불을 질른 것이 바로 처방전을 받는 소위 체중 감량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처방전과 관련해서 일부 보험사들에서는 이미 처방전 이 체중 감량까지 커버가 되는 보험 상품을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상대로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급속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관련주로 보면 워낙 약국 체인이라든가 약국으로서의 유통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역시 다 다른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돈을 버는 것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진짜 좋은 회사 맥케슨이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약국 체인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CVS 헬스, 어저께도 마침 내년도 시장에 대한 확대를 전망했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 대표적인 민영 의료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정도가 이런 간접적으로나마 좀 관련 주식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말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맥케슨, CVS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